누구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 그 함수를 그려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봐봐. 3번 문제 있잖아. 이 3번 문제도 결국은 fx가 이걸 fx라고 했을 때 얘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잖아. 근데 얘 이렇게 풀어도 된다? 여기가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k거든?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a분의 b하면 얘를 해도 답이 나오고 f 마이너스 k는 뭐라고 해? 0보다 크다 해도 답이 나온다. 답은 무조건 나와. 근데 얘가 조금 편하니까 이걸 쓰는 거일 뿐이야. 귀찮거든 완주접수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f-k가 0보다 크다 하면 답 나와. 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모든 해가 다 0보다 커야 된대. 그래야지 모든 해가 다 0보다 커야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를 봐봐. 1번 문제는 뭐야? 1번 문제도 물론 아까 판별식해서 풀었지만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a지. 마이너스 a.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 마이너스 a가 어떠면 되는 거야?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판별식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요 관계를 제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 가서 복습 좀 하고 공부 좀 해. 오늘 이거 풀고 가잖아? 아무 의미 없어. 복습 집에서 안 하면. 그래서 어쨌든 보면 6번, 7번, 8번 빨리 해볼 건데 6번부터 보면 요건 방정식이긴 하거든. 방정식인데 두근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된대. 얘들아 이거 방정식 문제 아니야. 부등식 문제야. 방정식 문제 아니에요. 부등식 문제예요. 왜냐면 마지막 부분이 부등식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요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인수분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얘는 x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니까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뭐 조립제법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조립제법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한 다음에 여기서 실수 하나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올 거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얘도 실수가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나오려면 D가 0보다 커야 된다 해야겠지. 그치? 맞아? 아니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미 실수 하나 나오잖아. x는 마이너스 1 실수 하나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올 거잖아. 이 2개가 실수해야 되는데 그럼 D가 0보다 크다 하면 답이 되겠네. D가 0보다 크다만 쓰지 마. 이거 아무 의미 쓰잘데기도 없어. 이거 쓴 다음에 나중에 답만 이거 구해. 앞에 과정을 모른 채. 그럼 뭐 하는 거야? 공부하지 마 그냥. 왜냐면 어차피 시험 때 못 푼다니까? 이거 계산만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보죠. 7번도. 얘 한 개의 실근과 2개 허근을 갔는데 한 개의 실근과 2개 허근 갔는데 얘도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구나?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 플러스 1 하고서 인수분해가 또 되겠네.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뭐야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 또 되겠네. 근데 얘가 한 개의 실근과 2개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 개의 실근 나오겠지? 여기서 뭐가 나와? 2개 허근이 나오겠지? 알파, 베타? 그러면 뭐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그냥 방정식 문제는 완전 알파, 베타. 그 다음 넘어가죠. 네, 그 6번 문제요. 판별식 할 때 0이 돼도 되나? 맞아. 그러네. 0도 포함돼. 실근이니까 중근도 실근이죠. 그다음 8번 보면 얘가 삼각형 돼야 되는데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되네.
근데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직각이려면 봐봐 생각해봐 직각으로 생각하는 거 둔각인 거 예각인 거 외우지 말고 직각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이 C의 길이가 더 늘어나면 이게 더 벌어질 거니까 이게 둔각이 되지 않을까? C가 더 늘어나면? 그치? C가 더 크다면 둔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둔각이고 이렇게 되면 예각이지 않을까? 맞아? 맞아? 아 진짜 알겠어? 둔각인 거? 아니 뭐 얘기를 해. 뭐 표정으로 자꾸 무슨 포커페이스 하는 거야? 왜 도박장이야? 아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직각 삼각형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이 C가 더 늘어났다고. 이 C의 길이를 더 늘려봐봐. 머릿속으로. 그럼 이 90도가 벌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 C제곱이 만약에 더 크다면 더 늘어난다면 얘네 둘이 합친 게 보다 얘가 더 늘어서 커진대. 그럼 그때가 둔각 삼각형이겠지. 얘가 더 크면 예각 삼각형이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말하지만. 그래서 이런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조건을 몇 개 따져야 돼? 크게 세 가지 따져야 돼. 어떤 거 따져야 돼? 변의 길이가 모두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어야 되니까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보다 작아야 돼. 둔각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못 따져야 돼. 요거 애들이 제일 많이 놓쳐. 뭐야? 두 개의 합은, 두 개 길이의 합은 뭐보다 커야 돼? 맞아. 가장 긴 변보다 크다. 요거 기억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얘가 변의 길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짜리 하나, 그리고 요거 두 개. 지금 똑같은 거다. 지금 두 개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세 개야. 세 개. 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야 이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어?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절대 못 만들어. 야 얘 가지고 여기다 옮겨봐.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옮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안 닿는다고 절대. 그치? 그러니까 어때야 돼? 가장 긴 변이 잘 들어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더 짧아야 된다고. 이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장 긴 변이. 못 물어보겠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조사하면 돼. 세 가지 조사하면 다 나오고. 9번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방정식 문제인데 뭐 여기 친구들 다 하는 거죠. 방정식 2k 플러스 2x 요거 지겹게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우선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얘들아 그걸 고민할 때 K가 좀 힌트가 되거든. K를 없애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찾기가 되게 편해. X에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2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러면 얘는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뭐 이건 조립제법으로 하든지 뭐 개수 비교로 하든지 인수분해는 가능하겠죠. 근데 잘 들어봐봐.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2가 하나 나오잖아. 많이 한 사람은 진짜 지겨울 거야.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5가 나오는데
중근이 나오면 되는 거겠지. 중근이 나오면 두 개 나오는 거잖아. 하나, 두 개. 서로 다른 거. 근데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서 2가 또 나오는 거야. 여기서 2가 또 나와가지고 x-2 곱하기 어떤 거 이렇게 되면 요거끼리 중근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된다 하는 게 두 가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해보고 왜 이렇게 힘들지? 11번 보죠. 11번 보면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한번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우리가 금액의 수를 구하잖아. 금액의 수는 원래 어떻게 구했냐면요. 방법의 수에서 겹치는 거를 뺐어. 겹치는 걸 빼서 계산했지. 왜냐면 방법의 수 안에는 금액의 수가 똑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뺐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시험은 가까워졌으니까. 물론 응용되면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앞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안 돼. 응용되면 될수록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근데 응용이 안 되고 단순 금액의 수만 물어봤다 하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만들고 방법의 수를 구해. 그러면 금액의 수가 신기하게도 나와.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10원짜리가 3개 있대. 10원짜리는 3개. 50원,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 얘는 안 되는데, 근데. 짜증나. 만약에 100원짜리가 지금 5개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문제 아니야. 100원짜리 5개라고 할게. 5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방법을 수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이 1000원을 100원짜리로 다 바꿔. 그럼 이제 1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라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다 바꾸면 100원짜리 이제 몇 개 되는 거야? 15개 되고 10원짜리는 3개가 되니까 여기서 방법의 수를 구하자 이거야. 10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16가지고 여기는 4가지니까 16 곱하기 4해서 64가 될 거야. 물론 문제마다 달라.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쓰면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63이 나오긴 할 거야. 맞니? 지금 어떻게 했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고 하면 금액의 수가 신기하게도 나온다고. 그냥 외우라고. 봐봐. 알겠죠? 근데 애들 질문한다. 그럼 왜 100원짜리는 10원짜리로 안 바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언제만 바꾸냐면 내가 왜 이거 문제 왜 바꿨냐면 언제만 되냐면 이 10원짜리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는지 언제 판단을 해야 돼. 만약에 1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럴 때만 바꾸는 거야. 그럴 때만 바꾸는 거야. 지금 100원짜리가 5개가 되니까 5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러면 50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드는 거고. 이 문제는 100원짜리가 몇 개였어? 4개였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어떻게 되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다시 정리해보자. 금액의 수는 원래는 정석은 방법의 수를 겹치는 거 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만들고 방법의 수를 구하자 이거야. 서희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금액의 수를 구한다고? 방법의 수를 구한다고? 근데 큰 돈을 언제 작은 돈으로 만드는데?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다며 바꿔서 한다며. 근데 언제 바꾸는 건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시험 때 틀려. 이거 왜 공부해 도대체? 아 그거야. 아니 공부를 하지 말래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공부를 했는데 틀려. 억울하잖아. 이게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딨어. 지금 이 시간에 너네 일찍 와서 공부하잖아 열심히. 얼마나 기특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늦잠 자고 놀고 그냥 공부 포기한 친구 있지, 안 한 친구 있지. 걔네랑 너랑 다를 게 없어. 아니 걔네들 오히려 맞출 가능성 있지. 걔네는 찍어서라도 맞출 거잖아.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애매하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틀리는 거야 무조건.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억울하지 않아? 너무 억울해. 왜 지금 놀고 쉬고 있는 애들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건 난 무조건 틀려야 돼?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언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만 바꾸는 거야. 뭘 큰 돈을? 아니 지금 봐봐. 100원짜리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바꾼 거야. 10원짜리는 100원을 못 만들잖아. 100원을 못 만들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5개랑 10원짜리 12개가 있어. 그러면 이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바꿔야 돼?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야 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 100원짜리 10원짜리로 바꿔야 돼?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야 돼. 얘도 바꿔야지. 10원 10개 모이면 100원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10원짜리 총 몇 개야 이제? 500에다가 1000이네. 10원짜리 몇 개야? 112개네. 그치? 10원짜리 112개로 바꾼 다음에 방법을 쓸 거하면 금액의 수가 나온다 이거지. 니네 안 알겠어?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10번, 12번은 아까 지겹게 얘기한 것 같아. 그치? 10번, 12번은 지겹게 얘기한 것 같은데 초반에 아까 행렬하면서 지겹게는 아니고 어쨌든 얘기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건데 그래도 한번 푸는 거 12번 정도는 보여줄게. 10번, 12번, 13번 다 똑같은 문제거든. 네, 근데요. 12번에 첫 번째 P가 2가 되는데 두 번째도 P가 4가 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12번 문제 아니야? 네. 12번 문제 한번 해볼게. 한번 두고 다시 질문해봐.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찾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뭐부터 찾아야 돼? 1, 0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하고 요 1, 0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하고 0, 1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주면 돼? 3, 1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것부터 찾아야 돼. 저 K가 뭐고 T가 뭔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찾기가 너무 쉬워. K니까 두 개 합쳐주면 뭐가 되는 거야? TK고 그러니까 3, 1이니까 뭐야 T가 3이고 K가 1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아까 내가 실수배 한다고 했잖아. 여기다가 몇 배 실수배? 3배 할 거야. 실수배 3배. 그러면 A 실수배를 어디다 한다고? 뒤에다 할 수 있다고 했지? 3, 0. 그래서 뒤에다 실수배 한 거야. 1, 2.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여긴 실수배 그냥 안 해. 0, 1. 얘는 마이너스 3, 4. 그럼 얘네들이 더 할 수 있죠. 얘네들끼리 더하면 얘네들이 되잖아. A 3, 1은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 6이 되네. 그래서 답은 6이 되는 거겠지 뭐. 그치? 이거 많이 해봤죠? 선 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하고 2. 안 곱했어? 그러네.
3, 6. 그럼 두 개 더하면 몇이야? 0,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부터 찾아? P0 여기다가 T 실수배하고 P, EQ 여기다가 K 실수배해서 뭐를 먼저 만들어줘? 얘를 먼저 만들어주자 이거야. 실수배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부터 찾아보자고. 그러면 TP 플러스 KP 지금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실수배 한 다음에 0 플러스 K 2KQ PQ 이렇게 돼 있네. 우선 보자. 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K는 모여야 돼. K가 모여야지 똑같아져. 2분의 1이어야겠네. 그럼 K가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이고 여기다 T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 T는 뭐야? 얘도 2분의 1 아니야? T도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준 다음에 더하면 똑같이 나오겠네. 아까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그냥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네. 12번, 13번까지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13번도 똑같은 문제고 마지막 14, 15, 16 이거 빨리 해볼게. 5분 안에 끝내자. 나머지는 풀다가 다 풀고 가죠.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자. 행렬이라는 게 결국 여러 번 곱하는 거가 낼 가능성이 높아. 어쩔 수 없어. 여러 번 곱해서 구하는 걸 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 번 곱하다 보면 뭐가 생겨? 규칙성이 생긴단 말이야. 규칙성이라는 게 생겨. 근데 그 규칙성이라는 게 어떤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규칙성도 있지만 도중에 단위 행렬이 나오는 규칙성도 있다.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규칙성은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반복이 되는 규칙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성분. 행렬에 성분에 대한 규칙성이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 3 우리가 이거 옛날에 했죠. 1, 1 요거는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이 성분에 대한 규칙성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 한 번 또 곱해볼까? 1, 0, 3, 1 요거 곱하면 1, 0, 6, 1 그 다음에 또 곱해볼까? 1, 0, 6, 1 1, 0, 3, 1 또 곱하면 1, 0, 9,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12가 되고 여기 부분이 계속 3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게 성분에 대한 규칙성이야. 요 성분에 대해서 규칙성이 생긴다. 그치?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반복이 되는 건데 한번 해볼까? A 행렬부터 한번 적어볼까? A11, A12, A21, A22 구해보면 얘는 0 얘는 몇이니? 마이너스 1 얘는 1 0 해볼까? A를 두 번 곱해볼게. 0, 마이너스 1, 1, 0 A를 두 번 곱하면 0, 마이너스 1 반복이 된다는 건 도중에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면 몇이야? 곱하기를 못해. 0 마이너스 1 지금 봐봐. A를 두 번 곱하니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 그치? 그러면 요 단위 행렬이 나오잖아. 어찌됐든 물론 마이너스 붙어있긴 하지만 요렇게 단위 행렬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해. 그러면 A 세제곱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다 A 곱해야 되니까 A 4제곱은 뭐가 나올 것 같아?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A 하면 이게 우리가 나 왜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허수 복수수 할 때 이 4개씩 묶어서 더했을 때 다 0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패턴이거든. 4개씩 더해서 묶었을 때 다 0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근데 요렇게 단위 행렬이 나올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겨우 2번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면 매우 편해. 다시 겨우 2번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면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고. 근데 이게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뭘로 하는 게 훨씬 편안하면 뭘 이용하는 게 훨씬 편안하면 요거를 이용할 때 케일링턴 요거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야. 훨씬 편해. 16번 같은 경우에 그러죠. 16번도 여러 번 곱하잖아. 어떤 규칙성이 만들어지긴 하거든. 근데 그 규칙성을 만들기가 꽤나 귀찮아. 15번도 마찬가지고 15번, 16번 둘 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케일리밍턴 정리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16번 한번 해볼까? 1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6번 하고 봐봐 얘를 여러 번 곱해서 어떠한 식을 만들기가 꽤나 까다로워. 그래서 케일리밍턴 정리를 쓰려고 해.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 그리고 또 ad 마이너스 bcg ad 마이너스 bc니까 몇이니? 2가 되겠네. 그냥 0이 되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뭔 짓을 해볼 거냐면 앞에다가 아까 내가 행렬 정리할 때 얘기했지.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하면 앞에다가 뒤에다 똑같은 걸 곱해도 된다고. 여기다가 앞에다 뭘 곱할 거냐면 a-1을 곱할 거야. 여기도 a-2를 곱할 거야. 근데 이거 왜 곱하는지 알아? 왜 a-2를 왜 곱하는지 알아? 의도가 뭐야? 구세모식 쓰려고. 얘랑 곱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0이겠지. 그럼 a 세제곱은 2라는 게 바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3번을 곱하자면 단행렬 나와. 근데 3번 곱하면 나도 그렇고 행렬이 나도 익숙한데도 실수가 자주 나오거든. 곱하기가 실수 자꾸 해. 그러니까 일일이 곱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져. 근데 이게 얼마나 편하냐고. 케일리밍턴 정리 이용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는 게. 그래서 a 세제곱이 2니까 얘는 뭘로 바꿔? 2a 제곱으로 바꿔. 얘는 뭘로 바꿔? a 제곱이잖아. a 제곱 4a 제곱 플러스 a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줘? 요거 있지? 요거 a 제곱이 뭐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네. 그러면 a 제곱을 또 바꿔주면 요거니까 2a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거기다가 a 한 번 더 해주니까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치? 진짜 무식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말도 안 돼. 요 구조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떠한 규칙성을 찾는 패턴은 크게 성분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 그 수에 대한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도중에 단위 행렬이 나와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반복이 되는 경우는 뭘 이용하는 게 편해? 케일리밍턴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할 수밖에 없다.
15번이 압도적으로 편하거든. 캐리먼트 이용하면 15번 문제도. 왜냐면 제뭐 답부터 얘기하면 15번 답이 6이야. 6번을 힘들어. 알겠죠? 아 해볼까? 15번 할까? 15번 하자. 15번. 10번 보면 캐리먼트 정리해가지고 10 써볼게. a제곱 뭐라고 쓸래? 플러스 a 마이너스 a ad 마이너스 bc 하면 몇이야?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 앞에다가 뒤에다 뭐 곱해? a 플러스 2를 곱해.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3번을 빠르게 안 곱해도 캐리먼트 정리 이용하면 진짜 한 10초 만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죠. 훨씬 편하게. 알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근데 풀 때 다시 말하자면 모르면 질문을 해요. 애매하게 알 거면 하지 마. 이거 답 적으면 뭐 할 거야? 애매하게 적어. 나 대충 이거 대충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충 알겠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1번부터 이제 다 풀면 돼.